오늘도 최선을 다해 사셨나요? 하지만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일상 속에서 나는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 의문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자되기 연구소에서는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의 내용을 중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 못 고치는 생각, 다시 말해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하는 생각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포르쉐를 타는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한다. 포르쉐를 타고 다니면 돈이 많은 거 아니야? 정말 그럴까요? 저자가 주차 대행 아르바이트를 할 때의 일입니다. 주차 대행 서비스를 직접 해보니 근사한 차들을 운전해볼 기회가 있어 좋았습니다. 호텔 손님들은 페라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등 온갖 귀족적인 자동차를 타고 옵니다. 당시 저자는 그런 차를 갖는 게 꿈이었습니다. 고급차는 내가 성공했다는 강력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로저라는 사람도 그렇게 포르쉐를 몰고 호텔로 오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나이도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저가 낡은 혼다를 끌고 왔습니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르쉐는요? 저자가 묻자 그는 자동차 할부를 내지 못해 회수되었다고 했습니다. 민망한 기색은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수순이라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생각한 로저에 관해 짐작했던 것들이 모두 틀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로저가 아주 많았습니다. 1억짜리 차를 모는 사람은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부에 관해 우리가 아는 데이터는 그의 부가 차를 구매하기 전보다 1억 원 줄어들었다는 혹은 1억의 빚이 늘어났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들에 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뿐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정보가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은행 잔고나 주식 잔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의존해 남들의 금전적 성공을 가늠합니다. 자동차, 집,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 같은 것 말입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성공한 척 흉내 내도록 도와주는 것을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는 구매하지 않은 좋은 차와 같은 것이라 사지 않는 시계, 포기한 옷같이 부란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바꾸지 않은 금전적 자산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 뽐낼 수 있는 것을 부라고 여깁니다. 과소비로 파산 직전까지 갔던 가수 리안나가 자신의 자산관리사를 고소하자 자산관리사는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돈으로 물건을 사면 결국 물건만 남고 돈은 없어진다는 걸 정말로 말해줘야 했나요? 당신은 부를 가진 부자가 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부는 가지지 못하고 물건만 가진 사람이 되고 싶으신 건가요?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가진 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부를 축적하는 유일한 길일 뿐 아니라 바로 그것이 부의 정의입니다. 둘째, 저축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는데 저축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자가 지금이야 5% 금리도 생겼지만 겨우 그거 가지고 언제 부자가 되겠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넘어서면 사람들은 세 부류로 갈립니다. 저축을 하는 사람, 자신이 저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지만 모건 하우절은 부를 쌓는 것은 투자 수익률과 거의 관계가 없고 오히려 저축률과 관계가 깊다고 말합니다. 부를 쌓는 것이 소득이나 투자 수익률과 거의 관계가 없다니 믿기지 않으시죠? 여기에는 단순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개념인 효율성의 힘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세상에 석유가 동이 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계 경제는 많은 양의 석유를 써야 했고 경제는 계속 성장 추세에 있어 우리가 채굴하는 석유의 양이 따라갈 수 없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석유는 동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석유를 더 많이 찾아내고 채굴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보다 더 에너지 효율이 좋은 자동차와 공장, 주택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도로를 달리는 모든 자동차의 평균 연비는 1975년에 2배가 됐습니다. 1989년 포드의 세단 토러스의 평균 연비는 1갤런당 18마일이었지만 2019년 쉐보레 말도 안 되게 큰 SUV 서브밴의 평균 연비는 비슷한 18.1마일이었습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의 문제는 그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개인의 저축과 검소는 우리가 더 많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래에도 지금만큼이나 효과적일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하지만 부를 쌓는 것이 나 자신의 검소함과 효율을 통해 촉진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면 더욱더 오랫동안 그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안 벌어들인 것을 쓰고 난 후 남은 것이 축적된 것에 불과하며 소득이 높지 않아도 부를 쌓을 수 있지만 저축률이 높지 않고서는 부를 쌓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고려하면 소득과 저축률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명확합니다. 셋째, 비관주의를 믿는 나를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떨어질 때 즐거워합니다. 세상이 곧 망할 것 같다는 뉴스를 믿고 오히려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를 때는 배만 아파하며 조용히 있다가 하락장이 오면 자신은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일리노이 대학교 경제사학자 디르드리 매클로스키는 세상이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보통은 낙관주의에 베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세상은 점점 더 나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관주의는 우리 가슴 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비관주의가 낙관주의보다 더 똑똑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비관주의는 우리의 지성을 사로잡고 더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비관주의자들은 낙관주의자들이 리스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낙관주의자들은 모든 게 멋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낙관주의가 아니라 그냥 아니란 태도일 뿐입니다. 낙관주의는 중간에 차질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크다는 믿음입니다. 오히려 역사적 과학적으로 입증된 높은 가능성을 믿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이 낙관주의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200년 동안 미국이 망하는 쪽에 돈을 걸어 성공한 사람은 없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40년대 말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철저히 파괴된 상황이었습니다. 1946년에 혹독한 겨울은 기근을 유발했고 식량은 1인당 800칼로리도 공급받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의 어느 학자가 다음과 같은 기사를 작성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모두 기운을 내라.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나라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보다 거의 15배 크기로 성장할 것이다. 기대 수명은 거의 2배가 될 것이다. 주식시장은 역사상 그 어느 국가도 본 적 없을 만큼의 수익률을 낼 것이다. 40년 이상 실업률 6%를 넘지 않을 것이다. 전자혁신과 기업 경영 시스템의 세계 리더가 될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는 넘치는 부를 가지고 미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동산 일부를 소유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 될 것이며 우리의 경제적 통찰을 따라하려고 애쓸 것이다. 당시 이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방이 떠나가라 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사가 모두 이미 일어난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비관주의는 낙관주의보다 더 똑똑한 소리처럼 들리고 더 그럴싸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한다면 어깨를 으쓱하고 말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사람의 입만 바라볼 것입니다. 어느 똑똑한 사람이 나에게 내년에 10배가 오를 주식을 알려주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를 헛소리를 한다고 치부할 것이지만 헛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내가 가진 주식이 회계부정으로 폭락할 거라고 말하면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 말하면 신문사에서 전화가 올 것이지만 내년에도 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하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비관론은 사람들을 주목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1840년대에 이미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희망에 찰 때 절망하는 인물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현자로 추앙받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비관주의가 매력적으로 들리는 걸까요? 데니얼 카너먼은 손실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생존책이라고 하였습니다. 기회보다는 위협을 더 긴급한 일로 취급하는 유기체가 그렇지 않은 유기체보다 살아남아 번식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6개월간 주가가 40% 하락하면 온 미디어에 빨간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크게 동요한다. 하지만 6년간 주가가 140% 오르면 아무도 눈치조차 채지 못한다. 이것이 비관주의의 늪이다. 오늘은 가난한 사람이 절대 못 고치는 생각 3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이 되겠죠. 가진 돈을 아껴서 저축률을 높이는 현실적인 낙관주의자가 되라. 부자되기 연구소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자가 되는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